네, 반갑습니다. 이화여대 최장환 인공지능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최장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의료 인공지능의 편향성, Diversity and Safety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선 너무나 훌륭한 기조 강연 이건명 교수님, 김혜라 연구위원님, 또 조원영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에 좀 중복성이 있으나 좀 메디컬 AI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바이어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처 기사에서 또는 주요 매체에서 관련된 헬스케어 알고리즘에서 바이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들 많이 얘기를 해왔었고요. 실제적으로 가장 편향성의 또는 바이어스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인종 그룹이라 한다면 바이어스나 또는 어떻게 보면 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흑인들이 어떤 헬스케어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게 되었을 때 비슷한 질환, 통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스코어가 상대적으로 백인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병원의 병원의 복잡한 치료 시스템으로 추천이 덜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이어스는 앞에서 많이 다루긴 했지만 어떤 다양한 서브 그룹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들이 상대적으로 성능이 굉장히 달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어떤 데모그래픽도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사회 경제적인 그룹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시골에 있느냐 아니면 도시에 있느냐 어떤 지질학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그 헬스 시스템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어떤 암을 진단하게 되는데 또는 다양한 어떤 같은 암이나 같은 질환을 겪고 있을지라도 동시에 어떤 질환을 같이 겪고 있는지 또한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이어스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우선 보게 되면, 우선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흔히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지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학습 데이터, 즉 어떤 데이터에 매핑이 되는 결과 정답값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캔서 영상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일종의 메디컬 이미지가 들어가게 됐을 때 여기에 이 환자가 캔서다 아니다라는 그런 정답값들이 매핑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지도학습 기반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헬스케어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나서 개발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한 그런 결과 성능치를 보고자 할 때 활용되는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클리니컬에서는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라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병원의 헬스케어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나서 임상에서 실제로 진단 성능을 보게 되는 그런 데이터를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왜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정확하고 객관성 있고 주관적이지 않은 어떤 클리니컬한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클리니컬 디시전을 내리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잘 개발되었을 때 자동화된 결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따른 피로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저렴하고 또 정확한 그런 또는 편향성이 없는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 내에 침투해 있는 이런 바이어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주게 되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시스템이 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콤파스 예지가 앞에서 이제 기조 강연에서도 나오고 어떤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떤
재범죄,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게 될 그런 스코어가 높을 경우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 예측에 기반해서 조금 더 긴 어떤 형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알고리즘 예측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인 피고인분들이 훨씬 더 false positive rate가 백인보다 높고, 또는 백인 피고인들이 어떤 블랙 사람들보다 1.7배나 높은 false negative rate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잡 인터뷰에서 이런 실질적인 그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어떤 잡 인터뷰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여러 매체에서 이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특히 특정한 젠더나 특정한 인종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네거티브 아웃컴을 내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바이어스의 소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의 컬렉션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안에서 내재되어 있는 바이어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젠더를 분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했을 때,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보면 이제 피부 색깔이 조금씩 짙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수록 이제 이런 젠더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의 성능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한번 나왔던 예시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었을 때 실제 데이터보다 어떤 바이어스의 편향성 문제가 더욱더 증폭이 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이 됐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이런 바이어스가 증폭이 된다는 것들은 이론적으로도 검증이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흑인 여성을 저렇게 굉장히 잘못 분류하는 그런 실질적인 예시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바이어스의 가장 큰 바이어스가 내재된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습이 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룹들이 이런 젠더나 어떤 인종적인 그런 소수가 아닌 어떤 예를 들어서 인종 같은 경우는 흑인 같은 경우가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더 이상 차별과 어떤 부당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취지의 길거리에서 이제 항의하는 그런 흑인 여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정작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떤 이런 인공지능 개발 알고리즘에 있어서 바이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리더격의 포지션에 있지도 않고 활발한 그런 패널 참여자로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주도권을 이제 흑인 분들께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또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이어스 요소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누가 인공지능 개발 알고리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들의 수속되어 있는 어떤 소셜 포지션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세계관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던져야 될 어떤 질문이, 어떤 사람들의 관심사와 어떤 어젠다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주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트레스트 같은 것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이 돼야 되고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서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요한 구글 주요한 인공지능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에서 보게 되면 흑인분들 또는 히스패닉 워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글의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90% 정도가 전부 남성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흑인들이라든지 여성들이 많이 누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주요한 관심사나 어젠다들이 이제 놓쳐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디컬 AI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단순한 어떤 소셜 포지션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삶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시는 것은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이고 특정한 인종, 특정한 젠더에게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났다는 그런 결과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비슷한 결과이고 자살 리스크에 대한 프리딕션 모델 또한 어떤 인종 간에 굉장히 다른 결론을 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이런 바이어스 문제들이 메디컬 데이터 뱅크에 이제 스며들어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데이터 자체에 녹여져 있는 그런 바이어스를 조정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헬스케어 AI 알고리즘을 개발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바이어스의 리소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바이어스의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환자들을 이제 추가 모집함으로 새로운 환자들을 추가 모집함으로 인해서 바이어스를 해결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 이런 특히 메디컬 데이터에 있어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피부병 진단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정확도 또한 굉장히 우수하고 투자 또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보면 빨간색 글씨로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요. 전문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이 어떤 왼쪽에 흑색종을 진단함에 있어서 71.9%의 센시티비티를 보였는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에 상회하는 79.3%의 센시티비티 결과를 도출했고요. 그리고 비나인 케이스로 오른쪽에 보면 전문 임상의들이 92.8%의 특이도를 보였지만 탑 AI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96.2%의 특이도를 보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트레이닝 알고리즘이 학습이 된 이후 조금 더 다른 환경에서 얻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장 왼쪽에 보게 되면 어떤 비나인 케이스에 대해서도 79.1%였는데 어떤 크러스트가 없는 경우에 적용했을 때 39.1%로 확 떨어지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병원 클리닉 A에서 학습이 된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90%였는데 근데 클리닉 B에 적용했을 때는 1.4%의 정확도를 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반화가 되기 힘든 그런 것들 알고리즘 메디컬 데이터의 특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의시는 어떻게 보면 젠더 문제에 있어서 다크 스킨 톤에 있어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이런 알고리즘 성능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실제 연구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에 퍼블리시되는 논문들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총 70개의 스터디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단 14개만이 어떤 인종이나 레이스에 대한 정보를 보고를 했고요. 또는 단 7개의 스터디만 어떤 스킨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공개를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일반화가 가능한지 다른
인종이나 또는 젠더에게 적용 가능할 만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늠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연구 형태에 대해서도 또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개념이 휴먼 센터드 A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특히 메디컬 AI 도메인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이 어떤 기존의 전문의 그 인공 의사분들을 대체하는 도구로 혹시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의료 도메인에서 굉장히 우려를 포함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휴먼 센터드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어떤 인간을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는 쪽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로서의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도면에 있어서는 어떤 복잡한 진단 문제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의사분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진단 보조 도구로서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진단으로 이어져서 환자의 삶 또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의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휴먼 센터드 AI의 개념이 의료 도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짧게 말씀드린 제 이야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자면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바이어스들이 데이터에 존재하고 또는 데이터 그 AI 알고리즘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소셜 포지션에 의한 바이어스 또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실제 데이터보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됨으로써 이런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들이 더욱더 증폭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된 AI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항상 어떤 우리들이 개발하는 AI 시스템이 우리들의 이런 노력들이 어떻게 다양한 인종과 소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도면에서 보여졌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바이어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디컬 AI 부분에 있어서는 또는 클리닉에서는 이런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